자,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지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외화벌로 이영만리의 탄광과 병원으로 젊은이들을 보내야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실태와 이유, 명암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체류 자격을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 취업과 재외 동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월 기준 외국인 상주 인구는 비전문 취업, 전문 인력 등에서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한 156만 1천 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5, 29세에서 4만 7천 명, 30대에서 3만 6천 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이른바 상주 인구가 외국인이 156만 명이나 됩니다. 웬만한 그 대도시 하나의 인구죠. 이게 이제 당연히 사상 최대치인데요. 취업자,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외국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이 와서 있는 전체 퍼센테이지는 3.9%밖에 안 됩니다. 뭐 일본이 2.2% 작지만, 그런데 이게 생산 가능 연령대로 가면요 8.4%가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올해 101만 명을 이제 넘기면서 이게 2012년도에는요 70만이 안 됐었어요. 그렇네요. 예, 이것이 지금 커져갖고 이러기 때문에 일손 부족으로 인한 지금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75세도 지금 굉장히 뭐 20%까지 갈 수 있는 게 며칠 안 남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 8.4%가 줄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의외로요, 한국이 이 월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면은 월 4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등등 뭐 그런 요소들이 지금 외국 인력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노령층이 이제 뭐 끝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률 거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나 뭐 정 의원님이나 여기 우리 최 원장님이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었어요. 그 이전 분들은 아주 못 살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난 세대들 선진국에 태어나죠.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개발국, 쉽게 말해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출신들이 대부분 아니야? 이런 줄 알았는데 일본 청년들도 많이 온다고요? 네. 일하러 오는 거거든요. 취업 비자를 받아서. 근데 2014년에 1명이었었대요. 네. 지금 10년 만에 2,1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류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취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월급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상대적으로. 데다가 또 IT와 관련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지금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에 대해서 한국에 취업하면 배울 것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되면은 월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 취업자들이 2,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일본이요. 저도 뭐 친척이 그쪽에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낮아요. 네. 자,
일본인들의 한국 기업 취업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완부터 9까지 해서 비자의 이제 그 발급 요건들이 좀 다른데 2완에서 2세븐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2나인은 이제 비전문직으로 우리가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데요.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뭐 굉장히 고령화를 진행이 된 나라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발빠르게 했어요. 이런 특정의 어떤 자격을 갖추는 부분들을 일단 일본 능력어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하면서 지금 자기네 고용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과 노인들의 지금 싸움도 사실은 내재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외국까지 온다 그러면 청년의 어떤 취업률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지금 완전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이 불법 체류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참 많이 늘었죠. 안타깝지만 단속 현장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뭐 형사 드라마 아닙니다. 실제 현장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관광객들이 입국했다가 단체로 그야말로 증발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14일 날 비자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베트남 입국자들이거든요. 단체 관광객이에요. 근데 38명이나 잠적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네, 그래가지고 검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주 출입국 그리고 외국인청에서. 그래서 봤더니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하더라. 그리고 필로폰 주스? 이게 아마 마약 주스. 뭐 히로뽕 주스 같은 거죠, 10만 원, 옛날로.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네. 거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그 취득할 수가 있는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위반자 12명 중에서 베트남 사람들 불법 체류자가 8명이다. 근데 여기서 단순 불법 체류자가 22명이고 체류 자격을 위반한 종업원이 5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철저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그 취업을 위해서 오더라도 정말 한국의 산업에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다는 지방의 중소기업들, 뭐 프리미엄이랄까요? 웃돈까지 주고 이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한다고요? 불법 체류자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웃돈을 주면서 웃돈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수당이라는 거죠. 그럼 10만 원 줘야 될 거는 15만 원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외국인 고용들을 이 한도를 많이 완화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는 더욱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틀로서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합법적인 이 외국 근로자가 이 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출산율이 좀 올라주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불법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제도 개선은 꼭 병행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9월까지만 해도 3만 5천 명이 넘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적발이 됐다니까 결코 적은 수가 아니네요. 불법 체류자들이 더 높은 일당을 받고 또 이걸 요구한다는 부분,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그 노동자가 필요한 지방의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그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법 체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임금이 높은 무슨 마사지라든지 또 참 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마 예, 뭐 성매매라든지 또는 매춘도 뭐 있죠. 음식, 숙박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마약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이게 아마 이제 돈을 아주 한국에 오면은 불법으로 잡히지만 않으면은 목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네.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체류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불법 체류자가 는다라는 거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네. 어느 정도로 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늘면 이것이 엄청난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네. 무질서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차별, 참 이게 여전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왔어? 뭐 영어 늘 쓰는 Where are you from?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문제가 많고요. 또 언어 소통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려움인데 이게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같은 조사에서 나온 경우는요. 한국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이제 차별에 있잖아 소수의 인원들이 저런 원인들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출신국이 저게 제일 많아요. 네, 출신국 뭐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능력인데 우리말 못한다고 차별하고. 네, 그 차별하고 여러 가지 외모도 있네요. 못생겼다고? 그건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저렇게 정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런 거 많이 따져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로 갖다 쓰는 차원에서는 가족같이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북인이들을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또 일부 근로자분들은 일 잘 안 하고 야근할 테니 야근 수당을 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좀 무리한 현장에서 얘기죠. 사업주들이 이런 그 악용 사례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고.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1.5배를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휴일에 일해도 1.5배, 2배를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에 동화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이것들이 우리의 환대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어떤 조치에 같이 맞물렸을 때 이 인구 절벽으로 고생하는 한국에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